뉴스쇼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입니다. 오늘은요 10년 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5년 12월 우리 사회는 희대의 연구 부정 스캔들로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국민적 영웅, 당연히 노벨상도 타겠구나 여겼던 그 사람 황우석 박사가 논문을 조작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쉽게 믿어지셨습니까? 예, 이런 국민적 영웅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이건 보통 용기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대단했고요. 또 그만큼 많은 걸 잃어야 했습니다. 예, 이 희대의 논문 스캔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 황우석 연구실의 연구원이었던 류준영 씨. 그 제보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AS 뉴스에서 연결을 해보죠. 류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준입니다. 예. 그때는 황우석 연구실의 연구원이셨는데, 류영준 연구원이셨는데, 지금은 네. 보니까 교수시네요. 네, 다행히 그 교수로 임용이 돼서 지금 3년째 잘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류영준 교수 맞으시죠? 네네. 예. 그때 PD수첩에 제보를 한 후에 그 황 박사 지지자들 때문에 근무하던 병원에 그만두신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뒤로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요. 한 2년 정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자로 살 수가 없어서 예. 다시 의사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취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다시 다른 박사를 또 하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의사의 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 오셨네요, 정말. 그야말로. 네. 예. 네. 10년 전 이맘때, 지금도 생생하시죠? 그럼요. 예. 네. 당시 사실 황우석 신드롬이 어마어마할 텐데, 내가 제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되신 어떤 계기는 뭘까요? 그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 수의대 박사 과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꼭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제 갈 길 가야 되겠다. 이제, 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 너무나 이제, 조금 거짓말이 아니고, 전체가 거짓말인 내용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를, 일단 알았고, 두 번째는 그 거짓말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나 명예 이 정도가 아니고, 예. 그 파급이 사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유영준 교수님이 잘 아는 아이한테 이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고 나서 그거 맞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한 예일 뿐이고요. 예. 실제로 그 다른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대상자가. 아하.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는 상황이 황정 교수에게 지금 닥쳤구나. 예.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자기도 조절을 못하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고, 네. 사실은 해결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류 교수님도. 그럼요. 한 1년, 2년 정도 넘게 가리다 판단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어려우셨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으셨죠? 예상을 했었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저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한순간을 꼽아본다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정말 많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일단 너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다음에 언론들도 중심을 못 잡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걸 언론밖에 믿을 수 없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제 분노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이제 위협도 오고 그랬었죠. 그때 가족들도 좀 위협을 당하고 이러진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집에 일단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보도진도 그렇고, 그 황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집 안에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지지자들이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여튼,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이런 식구들을 다른 데 피신해 놓고 그러셨어요? 피신시켜 놓고?
예, 일단 제일 먼저 한 일이 피신부터 시키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런 일들까지 10년 전. 그래서 도대체 지금 황우석 박사는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세운 연구원에서 활발한 동물 복제 활동을 진행 중이랍니다. 개를 복제해서 연간 340억 매출을 올린다 그러고 중국에다가 대규모 그 동물 복제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황 박사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그렇게 하는 행보로서는 문제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다른 개인 사업자에 대하는 것과 틀리게 황정 교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행보에 사실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황정 교수의 행보가 그렇게 단일 개인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우석 박사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여전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논문에 실은 사진은 조작됐을지 몰라도 복제 줄기세포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또 일일이 또 들어가면 조금 힘들고요. 그때 당시에 황정 교수의 기획력이나 또 목표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는 그 힘은 상당히 좋았고 컸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그 목표에 너무 전도돼서 자기의 그 안 되는 실험을 됐다고 하거나 또 제대로 나온 그런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고치거나 이런 것을 한 행동이 그 사람을 못 믿게 하고 또 국가 지원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큰 지금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목표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달리는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지금도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게 제일 문제다. 근데 지금 사실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황우석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정체가 됐다.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유럽은 치고 올라갔다. 게다가 일본은 노벨상까지 받았다. 아니 윤리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앞서가던 기술 이거 후퇴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굉장히 1등을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놓치는 거 아니냐. 그때 왜 제보를 해서 이 브레이크를 걸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들으시죠, 류 교수님. 그런 의견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의 사실관계와 관점을 따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 그 주장이 그렇게 신빙성 있거나 강력한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줄기세포 내부에 큰 줄기들이 그러니까 큰 스트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배아줄기세포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또 배아줄기세포도 지금도 저희 세계 선두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1등, 2등 하고 있죠. 지금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국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 성과는 깎아내리고 그 전에 잘못된 거짓으로 부풀려져 있던 사실만 기억하는지 저는 그게 반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계 돌아보면은 좀 변했습니까? 그 풍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결과를 향해서 과정은 어떻든지 그저 치고 나가는 그 풍토. 좀 변했나요? 사실 그 10년 전 당시에도 그렇게 하시는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대부분 묵묵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험실을 지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그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풍토가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라도 그 돈을 끌어오거나 하려면 정치권이나 어떤 기관에 연구비를 따내야 하는데 로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연구자의 상황이 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에 2년 내에 어떤 결과를 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빨리 결과 내라 성과 내라 이 닥달하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참 어떤 뭐랄까요 묵묵하게 정직하게 오랜 기간 연구하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도 어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결과에 집착하는 이런 과학자들도 여전히 있습니까? 그럼요.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그런 큰 경험을 하고서도 뭐 의식의 전환이나 안 그러면 윤리를 잘 지켜야 우리 연구가 더 빛이 나고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윤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런 식의 경쟁 구도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네요. 예, 황우석 사태의 첫 제보자, 황우석 연구실의 연구원이었던 류영준, 현재는 교수십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기록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백서 만들고 계시다고요? 지금 저도 병원 일도 해야 되고 학교 교수 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돼서 예. 짬을 일부러 내서 지금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백서 말고 류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잃고 어떤 걸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쭉 돌아보시면. 그때 전문 연구자의 길을 가려고 길을 처음 걷기 시작했었는데 그 꿈이 이제 접힌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큰 잃은 것이 되고요. 예.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 이해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약간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서 지금은 그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익 제보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불의를 눈 감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 생명 위협받고 가족 피신시키고 직장 잃고 몇 년간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혹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또 똑같이 제보하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제보하면 반드시 거의 다칠이라는 것을 뻔히 보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때도 결정을 했듯이 예.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참 그 용기에 감사드린다. 이런 청취자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계가 여전히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참 계속적인 성찰과 감시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AS 뉴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그 후 10년 당시 제보자 류영준 교수 만나봤습니다.